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딱히 나쁠 건 없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수를 완전 발목을 잡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L자형 패턴으로 전망치가 바뀌었고, 여기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요 세 종목을 합치면 시가총액이 600조로 지수의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또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수 영향력은 50% 이상인데 세 종목이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것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1%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6%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형주들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온 수치인 걸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바닥에 있는 수준. 그렇다고 뭐 다시 살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세계 평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대략 26%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네덜란드나 대만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의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많이 내려왔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증시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5월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과연 양도세 폐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 요게 관건인데 그때 가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뭐 예상대로 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이 크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점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한 건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내렸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발의 가능성은 시간 문제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인산철이라든지 아니면 각형 배터리는 안 됩니다. 원통형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하고 LNF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양상들이 펼쳐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의 어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뭐 지수가 사실 코스닥 지수 500, 600일 때하고 지금 지수 때 하고 비교하면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정말 공약대로 양도세가 폐지가 된다면, 그럼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종목으로 예를 드는 게 낫겠는데, 뭐 아무 자, 풍강. 풍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풍강은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400억이 안 되고 398억. 398억인 종목인데, 이 종목의 이 결산일도 조금 특이합니다. 결산도 다르고 8월 결산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시가총액 398억에 순자산이 64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익이 납니다. 매출도 한 700억, 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고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인데 주가가 398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순자산이 640억이라고 하지만 보통 공장 토지나 이런 거 자산 재평가를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내 중소형주들은 100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398억밖에 안 되고, 이 주식 중에서도 최대 주주가 갖고 있고 이런 거 빼면 실제 유통되는 게 200억 정도 봐야 될 겁니다. 200억 정도 되는 주식을 뭐 이거 그렇다고 또 이 주식이 전부 다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과거에 보면 아주 높은 주가에서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팔 사람이 없다. 여기에 누군가가 한 10억만 산다 해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종목을 얘기를 해봤자 두 가지 측면.
뭐 들어가서 이거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팔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 돼서 양도세 내는 상황 되면 번거롭고 복잡해서 싫은데요? 요런 상황이 될 건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한 명만 여기 된다 하더라도, 한 명만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상승 효과가 생기는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샀으니까 거래가 좀 활발해집니다. 그럼 또 한 분이 거래량 때문에 못 샀는데 거래 활발하니까 사도 되겠네? 더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 가능한 거래량이 일정 수준, 지속이 되는, 이러면서 이 종목 괜찮네 하는 사람들 관심들이 늘어나서 재평가가 되는 요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양도세 폐지 공약이 지켜진다고만 하면 코스닥 지수 400일 때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게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예를 이제 풍광을 드렸는데,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부정적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도 끝나고, 댓글 확인 끝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노래 이게 한 번만 된다면, 난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몇 번이나 거쳐갔지만 내가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라는 부분, 그러면 한번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팔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단타도 하고 이것도 안 돼 보니까 저것도 하고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날리게 되는데,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또 많고, 근데 심지어 그런 걸 조장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노레이는 충분히 이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11,000원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숨에 돌파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의 어떤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 후에 올라간다라고 믿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투자가 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 문제입니다. 제 노래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감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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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환경. 일단 뭐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폐지가 된다면, 이 양도세 폐지는 중소형주들에게 축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되는 분 한 분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요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모 기업에서, 이 모 기업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 회수 사이클이 아마 9월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순차적으로 내일, 그리고 5월, 7월, 9월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뭐 어쨌든 원금을 회수한 뒤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은 없고, 그러면 9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탐방을 2번 갔다 온 기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인수하면 또 잘하는 분이 경영할 때랑 또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환사채 투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주운동 또 희망을 봤으니까 주주운동 할 종목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표현하자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 모 기업인데 이 모 기업하고 이 모 기업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뭐냐면 요 기업이 요 대표분은 거의 야근을 계속하고 뭐 공을 치고 와서도 꼭 일을 마무리하고 가시고 거의 뭐 생활이 일입니다. 저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야근을 하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큰 거래처에서 여기에 이제 거래를 하려고 물량을 맡기려고 밤중에 방문했는데 밤에도 대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방문했는데 낮에도 있고 밤에 있는데 밤에도 있고 올 때마다 있어 가지고 '와 여기는 대표가 이렇게 책임지고 일을 하니까 거래를 해도 되겠다.' 해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날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회사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거래처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야근을 하는데 어떤 약간 허름한 분 그러니까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 작은 종목에 재산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20억 인가 30억 인가 되는 주식을 사 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주식이 안 올라서 너무 걱정이 돼서 회사를 그냥 와 봤다는 건데 무작정 뭐 방문 신청 이런 거 하지도 않고 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표입니다." 주주인데 그 주주 명부에서 주식이 많은 분은 뭐 눈에 익었을 거니까. 그래 가지고 이 과수원하시는 분이 '아 이렇게까지 대표가 열심히 하는데 믿고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큰 시세가 한번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큰 돈을 버시지 않았을까. 한 5배 올랐으니까. 20억 이라 해도 100억 됐어요.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요 기업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정권 교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업이 이런데 공약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예 주식시장 환경은 이런 뭐 양도세만 폐지가 된다면 대형주야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한 분만 이거 얘기하려고 했구나. 요런 과수원하시는 주주분 같은 분 한 분만 근데 과거에는 20억 이렇게 사 가지고 쭉 보유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억 넘어가면 대주주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갖고 있고 싶어도 팔게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하게 되고 한번 이거 그러면 10억만 갖고 있어야지 이게 한번 건드리면 그냥 다 팔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양도세라는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됐는데 요게 없어지면 중소형주에 한 20억 30억 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럼 정말 중소형주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제너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에 길게 투자하고 싶고 근데 세금 얻어맞는 게 싫고 요런 부분들을 양도세가 해 주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중소형주들. 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폐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할 기업들을 조금 이 정당마다 성격이 틀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버블 때 이 수많은 자금이 증발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폐해가 크지만 이 IT 버블을 통해서 네이버가 나왔고 뭐 NC소프트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수천 명의 이 한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IT 버블의 어떤 명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좌파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제약 바이오도 띄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먹멸하는 별빛처럼 불나방 같이 달려들어서 계좌가 다 녹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탄생을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꿈을 쫓는 종목들이 정말 꿈 같은 수익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 그러면 우파 정권에서는 어떻냐면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없는 대신에 제노레이라든지 뭐 다른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 기업들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저같이 숫자를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고 뭔가 테마에 민감하고 그런 테마를 잘 쫓아가지고 시장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그런 길목마다 들어가서 먹고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나쁜 시장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좋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건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는 파우치에 한정이 됩니다. 예, 파우치형은 내구성이 취약합니다. 이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얘기는 외부 충격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요렇게 뾰족하게 돼서 충전을 하면서 이게 팽창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 분리막을 푹 찔러 가지고 불이 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각형 배터리는 뭐냐면 각형 배터리는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빈 공간도 존재하고 내구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면 요 분리막 쪽으로 가서 뚫어버리는 거지 만약에 이게 공간이 많으면 사실 팽창을 해도 뾰족한 게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요 석순처럼 이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ESS에는 모르겠지만 이건 매일 충방전을 하니까 자동차 정도에서 자동차 수명을 생각하면 각형은 안전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시면 되냐면 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쉽고 지금 대량 생산도 되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조금 부족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각형이 좋고 원통형이 좋고 요 두 가지는 다 삼성 S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이지만 굳이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하려면 만약에 셋 다 큰 조정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낫고 네, 그리고 파우치 말고 인산철 배터리가 셀투 아니 셀 셀투팩인가?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산철은 방식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모듈 생략을 하고 이 배터리 셀을 가지고 곧바로 팩을 만드는 셀투팩 방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방식은 이런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더라도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 파우치형은 분리막도 강화를 해야 되고 코팅도 해야 되고 뭐 외부 내구성도 높여야 되고 계속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나 뭐 이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안전도에서 완성된 파우치형이나 뭐 인산철 해서 안전장치를 뺀 인산철은 아예 불이 날 구조가 아니니까 네,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산철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각형도 괜찮고 원통형도 괜찮습니다. 검증이 됐으니까 얘는. 근데 파우치형을 만드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앞으로 걱정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분리막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분리막이 SK이노베이션을 쓴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화재의 빈도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근데 주가가 제일 높으니까 그것도 또 뻥튀기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기금이 이미 한 1조 원 가까이 날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종목을 살펴보기 앞서가지 앞서서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볼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왜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 인지를 하셨다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것도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내려지면 지금 시가총액 85조입니다. 예, 근데 적정 주가가 공모시장에서 자금 빨아들인 거 그리고 앞으로 뭐 니켈 가격도 오르고 코발트도 먼저 많이 올랐었고 리튬도 오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서 마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상화되기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였고 그리고 작년 4.3% 플러스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도 많이 늘었고 근데 이게 매출이 이제 꾸준히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을 낸다는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적정 주가가 한 10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아니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뭐 설마 10만 원 가겠어요? 삼성생명은 굉장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삼성생명 11만 원 공모해가지고 지금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생명이야 저평가돼서 그렇다 쳐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렇게 놀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집중되고 코스피 200 그 편입되고 나서 그 공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이 될 때까지 포지션이 죽지가 않습니다. 불 한 번만 나도 대박이니까 불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적정 주가의 4배 정도 되는 주가인데 이게 과연 답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짧은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반등 먹자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는 관심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까뮤 ENC 예. 네. 까뮤 ENC를 보자면 건설 쪽인데 얼마 전에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연초에 시세가 한번 났고 이 시세가 작게 난 시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로 인해서 반응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많이 오르고 죽고 다시 오르고 그러면 요 매물들은 이거 오를 때마다 얼마 전 거기 때문에 본전만 오면 팔 사람들이 즐비할 겁니다. 그럼 안 팔릴 거고 아니 안 올라갈 거고 웬만한 에너지가 없으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고 시장 트렌드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 앞으로 인허가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공사가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까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할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주식 투자자로서 본다면 긍정적인 건 이 사람은 약간 공무원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네. 대통령을. 뭐 일하는 자리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조금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의 영역이란 게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보상해 주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약자가 돼서 예를 들면 다쳤다든지 아니면 뭐 선천적인 어떤 의지력 장애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상해 주면 자연스럽게 된다.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일단
뭔가 주가에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예.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인허가라는 게 어떤 재량권에 달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공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왔으면 지금 좋은 시기인데 한번 시세 내고 죽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은 주가가 하락했다가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과거부터 계속 하향세인데 이 현대건설이 하향세를 겪고 있는 게 원전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전건설을 재개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국내 국제 건설사들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허가가 쉽게 된다면 역시 시공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조 원에 육박하다가 예, 현 정권 들어서 많이 줄었고 그게 유가 하락의 영향도 큰데 유가도 오르고 국내 건설 경기도 살아나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아주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셔도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또 있었는데 종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진정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현대건설, 까뮤이 엔지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기 같이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너레이에 대해서 점점 이제 기대가 조금씩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11,000원대 매물이 좀 두텁습니다. 다만 예, 다만 요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누적이 됐고 요 거래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원익 쪽 물량도 나올 것이고 예, 점점 그 물량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장 여기서 예, 로켓 발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고 예, 그래서 요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 상장 초기에 거래량 터지고 쭉 빠졌다가 바닥을 기고 코로나 때 얻어맞고 올라갈 때쯤 코로나에 얻어맞았습니다. 이때 한창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회복하고 이렇게 가면서도 12,000원에 한번 벽이 있습니다. 이 12,000원의 벽은 냉정하게 하면 12,000원이 아니라 한 13,000원 가까이 되는 거고 요건 요 장대 음봉의 중간하고 예, 거의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즉 그 매물 해석에서 본다면 이 장대 음봉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있고 그러면 보통 저항 반등할 때 저항이 하락한 자리 그리고 요 중간 자리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하락한 자리에서는 이미 이때 테스트를 했고 요 중간 자리는 요때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요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요 매물 소화는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12,000원 넘어갔을 때 다음이 이제 15,000원이고 여기는 사실 상장 초기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누적되지도 않았을 거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뭐 물을 타서 이 매물대가 없어졌거나 이렇게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손절해서 팔았거나 요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달리면 크게 간다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제노레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어떤 변수가 없다면 계속 좋아질 거고 그 이익이 쌓여가고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가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시간 문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놀루션이 지금 진단 키트주들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적을 내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기를 봤을 때 외국의 인식은 뭐 최단기간에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산업화에 성공했다. 요런 국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있는, 이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 중에서 성공한 국가다.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떤 관점에서 또 약간의 음모론적 관점, 여러분들 항상 이 동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 유교 사상 역시 이런 동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동기냐면 지배층이 노예로 부려먹기 좋은 그런 어떤 정서를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시대라는 게 일부 양반이 자국민을 노비로 부려먹은 이런 세상에 없는 매우 기형적이고 지독한 체제였는데, 이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유교 사상이다. 그래서 제가 유교 사상을 깨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비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와 동기에 의해서 구축이 됩니다. 관계라는 게. 저는 아버지 너무 좋아하고 어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부모님이라서 의무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 사고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좋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뭐 맨날 술 먹고 가정이 소홀했다, 엄마가 맨날 놀러 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소홀했다, 심지어 뭐 버리고 도망갔다, 뭐 이래도 부모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좀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버리는.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관계라는 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도 조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난 뭐 부모니까 내가 뭐 막 해도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뭐 등등,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너네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상관없어라든지, 이런 사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폐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체제를 없애고 보니까 요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고, 이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진짜 살기 힘들다, 헬 조선이다 이러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역동적인 사회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 자, 요거를 어떤 경험이 있냐. 쓰레기 종량제를 2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2년 만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강해서 상공업을 천시한다, 돈 가지고 행동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한테 이익이 되고, 자신의 이익이 되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거를 최단기간에 성공시키는 매우 역동적이고
아주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역동적이고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역동적이고 좀 상승지향적인 그런 사회다. 그래서 한국이 이 시점부터 해 가지고 요런 독특한 걸로 인해서 요 시점부터 해서 한국이 이제 베타 테스터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신제품 출시도 그렇고 어떤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놀루션을 앞에 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이 방역과 그 방역을 따르고 그 지침을 지키는 국민들의 모습이 어쨌든 굉장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일사불란했습니다. 예. 요게 그러면 한국이 이제 베타 테스터가 됐다. 뭐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결국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전염성 질병이 도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방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효과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없기 때문에 1 차 세계대전하고 2 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요런 것처럼. 뭔가 이 코로나도 비슷한 전염성 질환이 또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그런 베타 테스터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연구가 진행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연구가 진행된 국가는 아마도 중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어떤 짓을 하지 않을까?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돈을 버는 그리고 숫자가 만들어지는 이 코로나19 수혜주들은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놀루션도 수혜로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그리고 실적 주가를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주가도 이렇게 조금 타격을 받았지만 요 주가를 보면 이제 정말 삼강 M&T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주가 계속 있고 어마어마한 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 흘러내리다가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놀루션도 그런 흐름에 그런 흐름에 약간의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면 코로나19 수혜주로서 관심 밖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숫자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뭔가 다음번에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다음번에 또 일이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해서 또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만약에 코로나19 수혜주인데 코로나19 동안에 적자 나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종목들이야 뭐 당연히 해당이 안 되지만 제놀루션 같이 수혜주이면서도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 숫자 대비해서 주가가 매우 낮아서 '괜찮네.'라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